제1장 노년기 건강의 새로운 패러다임. 올해 75세가 된 김영희 할머니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10년 전만 해도 관절 아픔으로 고생하던 그녀가 지금은 손자와 함께 등산을 즐기고 지역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김영희 할머니의 삶을 이렇게 바꾸어 놓았을까요? 그 답은 바로 노화에 대한 인식의 전환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몸이 아프고 활동이 줄어드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현대의학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노화는 단순한 쇠퇴가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의 시작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성공적 노화를 3가지 요소로 정의합니다. 첫째, 질병과 장애의 위험이 낮은 상태. 둘째, 높은 신체적, 정신적 기능 유지. 셋째, 삶에 대한 적극적 참여입니다. 이는 노년기가 단순히 생존하는 시기가 아니라 여전히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시기임을 의미합니다. 우리 몸은 놀라운 적응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60세에 운동을 시작해도 근력이 증가하고 70세에 새로운 언어를 배워도 뇌는 변화합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 자체가 아니라 그 나이에 어떻게 살아가느냐입니다. 하지만 성공적 노화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마치 정원사가 계절에 맞는 식물을 선택하고 적절한 물과 영양분을 주듯이 우리도 노년기에 맞는 건강관리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획일적인 건강 정보가 아닌 개인의 상황에 맞춤화된 접근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 당뇨병을 앓고 있는 분과 고혈압을 가진 분의 식단 관리법은 달라야 합니다. 무릎 관절에 문제가 있는 분과 심장 질환이 있는 분의 운동법도 다릅니다. 이처럼 개인의 건강 상태, 생활 환경, 경제적 여건까지 고려한 맞춤형 건강 관리가 바로 새로운 패러다임의 핵심입니다. 또한 노년기 건강 관리는 단순히 질병을 예방하는 것을 넘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하고 의미 있게 사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가족과의 시간을 즐기고 취미 활동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며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활력을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건강의 목표입니다. 이제 우리는 노화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올바른 지식과 실천 방법을 갖춘다면 누구나 김영희 할머니처럼 활기찬 노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여정이 지금 시작됩니다. 제2장 노년기 몸의 변화와 영양 요구의 이해. 박철수 할아버지는 최근 들어 이상한 변화를 느끼고 있습니다. 예전과 같은 양의 음식을 먹어도 체중이 줄어들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더 많이 찹니다. 또한 같은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과연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일까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먼저 기초대사율이 감소합니다. 20대와 비교했을 때 70대의 기초대사율은 약 20-30% 낮아집니다. 이는 같은 양의 음식을 먹어도 에너지 소모가 적어져 체중이 증가하기 쉬워진다는 의미입니다. 동시에 근육량은 매년 1-2%씩 감소하여 70세가 되면 젊었을 때보다 30-40% 정도 줄어들게 됩니다. 소화 기능에도 변화가 나타납니다. 침분비량이 감소하고 위산분비도 줄어들어 음식 소화가 어려워집니다. 장의 움직임도 느려져 변비가 생기기 쉽고 영양소 흡수 능력도 떨어집니다. 특히 비타민 B12, 엽산, 칼슘, 철분 등의 흡수가 현저히 감소합니다. 뼈의 변화도 주목해야 할 점입니다. 50세 이후부터 매년 1-2%씩 골량이 감소하며 특히 여성의 경우 폐경 후 5-7년간 연간 3-5%씩 급격히 감소합니다. 이로 인해 골다공증 위험이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신장과 간 기능의 변화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70세가 되면 신장 기능이 20-30% 감소하여 노폐물 배설 능력이 떨어집니다. 간 기능도 감소하여 약물이나 독성 물질의 해독 능력이 약해집니다. 이러한 변화들로 인해 같은 약물이라도 노년층에서는 부작용이 더 쉽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면역 기능의 저하도 중요한 변화입니다. 감염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지고 백신에 대한 반응도 약해집니다. 또한 만성 염증 상태가 지속되어 각종 만성 질환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이러한 신체 변화들을 고려할 때 노년기의 영양 요구는 젊었을 때와 달라야 합니다. 우선 단백질 필요량이 증가합니다. 근육량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체중 1kg당 1.2-1.6g의 단백질 섭취가 권장됩니다. 이는 성인 권장량보다 50%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칼슘과 비타민 D도 매우 중요합니다.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하루 1200mg의 칼슘과 800IU 이상의 비타민 D 섭취가 필요합니다. 비타민 B12는 흡수율이 떨어지므로 보충제를 통한 섭취를 고려해야 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심혈관 건강과 뇌기능 유지에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2-3회 이상의 생선 섭취나 보충제를 통해 충분한 양을 확보해야 합니다. 항산화 물질의 섭취도 늘려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하므로 비타민 C, E, 베타카로틴 등이 풍부한 색깔 있는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이처럼 노년기의 신체 변화를 이해하고 그에 맞는 영양 관리를 한다면 박철수 할아버지도 더욱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제3장 노년기 맞춤형 식단 설계의 핵심 원리. 최근 건강검진에서 당뇨병 초기 판정을 받은 이순자 할머니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의사는 식단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지만 평생 해온 식습관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더욱이 고혈압도 함께 있어서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지 더욱 혼란스럽습니다. 이순자 할머니와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노년기에는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식단을 맞춤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획일적인 건강 식단이 아닌 개인의 질병, 체중, 생활 패턴을 모두 고려한 접근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먼저 당뇨병이 있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혈당 관리를 위해서는 탄수화물의 양과 종류를 조절해야 합니다. 하지만 완전히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전체 칼로리의 45-65%를 복합 탄수화물로 섭취하되 현미, 통밀빵, 귀리 등 혈당 지수가 낮은 식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식사는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하되 중간에 건강한 간식을 추가하여 혈당의 급격한 변화를 방지합니다. 고혈압이 동반된 경우라면 나트륨 섭취를 하루 2300mg 이하로 제한해야 합니다. 이는 소금으로 환산하면 약 6지에 해당합니다. 가공식품, 인스턴트 식품, 젓갈류의 섭취를 줄이고 칼륨이 풍부한 바나나, 토마토, 시금치 등을 늘려 나트륨의 체외 배출을 돕습니다. 골다공증 예방이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칼슘과 비타민 D 섭취에 특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유제품, 멸치, 두부, 녹색 채소를 통해 칼슘을 충분히 섭취하고 햇볕을 쬐거나 비타민 D 보충제를 통해 흡수를 돕습니다. 반대로 카페인과 나트륨은 칼슘 배설을 증가시키므로 제한해야 합니다. 소화 기능이 약해진 분들을 위해서는 음식의 조리법과 섭취 방법을 조정해야 합니다. 질긴 고기보다는 부드러운 생선이나 두부, 계란을 단백질 공급원으로 활용합니다. 채소는 생것보다는 익혀서 섭취하고 식사 시간을 충분히 가져 천천히 씹어 먹도록 합니다. 식욕이 부진한 경우에는 소량씩 자주 먹는 방법을 권합니다. 하루 3끼 대신 5-6회로 나누어 먹고 영양 밀도가 높은 음식을 선택합니다. 견과류, 아보카도, 올리브오일 등 건강한 지방을 추가하여 칼로리를 보충하고
단백질 파우더나 영양음료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약물 복용과의 상호작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혈액 응고 방지제를 복용하는 경우 비타민 K가 풍부한 녹색 채소의 섭취량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고, 이뇨제를 복용하는 경우에는 칼륨 보충에 신경 써야 합니다. 계절에 따른 조절도 중요합니다. 여름철에는 수분 섭취를 늘리고 시원한 음식을 활용하며, 겨울철에는 면역력 강화를 위해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을 늘립니다. 이처럼 개인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식단을 설계할 때 이순자 할머니도 당뇨와 고혈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면서도 맛있고 즐거운 식사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건강한 식단이 제한이 아닌 새로운 맛과 건강의 발견이 될 수 있습니다. 제사장 활력을 위한 실전 영양 전략. 매일 오후 3시면 어김없이 피로감을 느끼는 정기남 할아버지. 아침은 든든히 먹었는데도 점심 후에는 항상 졸음이 몰려오고 기운이 빠집니다. 저녁이 되면 입맛도 없어지고 밤에는 잠도 잘 오지 않습니다. 이런 일상의 반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정기남 할아버지의 문제는 영양소 섭취 자체보다는 언제, 어떻게 먹느냐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단순히 좋은 음식을 먹는 것뿐만 아니라 식사 타이밍과 방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 하루의 식사 리듬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침 식사는 하루 에너지의 25-30%를 차지하도록 든든히 먹습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계란이나 두부, 복합 탄수화물인 통곡물,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과일을 함께 섭취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식사 후 30분 정도 가볍게 산책하는 것입니다. 이는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고 소화를 촉진합니다. 점심 식사는 오후 활동을 위한 에너지를 제공해야 하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오후 졸음의 원인이 됩니다. 적당한 양의 단백질과 채소 중심으로 구성하고 탄수화물은 현미나 잡곡으로 선택합니다. 식후에는 10-15분간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면 오후 피로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오후 간식은 오후 3-4시 사이에 섭취합니다. 견과류 한 줌이나 과일 한 조각, 요거트 등 영양 밀도가 높으면서도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선택합니다. 이는 저녁까지의 공복감을 줄이고 과식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저녁 식사는 하루 중 가장 가벼워야 합니다. 소화가 잘 되는 음식으로 구성하고 잠자리에 들기 3시간 전에는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수분 섭취 전략도 중요합니다. 노년기에는 갈증 감각이 둔해져 탈수가 되기 쉽습니다. 하루 8잔 정도의 물을 나누어 마시되 식사 30분 전후에는 물을 많이 마시지 않는 것이 소화에 좋습니다. 기상 후와 잠자리 들기 전에 한 잔씩 마시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씹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특별한 요리법도 있습니다. 고기는 다져서 완자로 만들거나 오랫동안 끓여 부드럽게 조리합니다. 채소는 잘게 썰어죽에 넣거나 스무디로 만들어 섭취할 수 있습니다. 과일도 갈아서 주스로 만들되 식이섬유 손실을 줄이기 위해 껍질째 갈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욕 부진 시에는 시각적 자극을 활용합니다. 색깔이 다양한 음식을 한 접시에 담고 좋아하는 그릇이나 식기를 사용합니다. 음식의 향기도 중요하므로 허브나 향신료를 적절히 활용합니다. 영양제 활용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종합 비타민, 오메가-3, 프로바이오틱스 등은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 복용 중인 약물과의 상호작용을 확인하고 의사와 상담 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절별 식품 선택도 활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봄에는 새싹 채소로 해독을, 여름에는 수박과 오이로 수분 보충을, 가을에는 견과류로 에너지 저장을, 겨울에는 따뜻한 국물 요리로 체온 유지를 돕습니다. 이런 실전 전략들을 통해 정기남 할아버지도 오후 피로감 없이 활기찬 하루를 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건강한 식사는 단순한 영양 공급이 아니라 삶의 활력을 되찾는 열쇠입니다. 최우장 노년기 운동의 과학적 접근. 10년 전 심근경색을 앓았던 김대수 할아버지는 그 이후로 운동을 완전히 멀리했습니다. 혹시 무리한 운동이 심장에 부담을 줄까봐 계단 오르기조차 피하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최근 담당 의사는 오히려 적절한 운동이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과연 노년기 운동이 정말 안전하고 효과적일까요? 현대 운동 생리학은 우리에게 명확한 답을 제시합니다. 적절한 운동은 나이에 상관없이 건강에 도움이 되며 특히 노년기에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작정 운동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먼저 노년기 운동이 우리 몸에 미치는 과학적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심폐 기능을 향상시켜 심장의 펌프 능력을 강화하고 혈관의 탄력성을 증가시킵니다. 실제로 주 3회 30분 이상의 중등도 유산소 운동을 6개월간 지속하면 최대 산소 섭취량이 15-25% 향상됩니다. 근력 운동의 효과는 더욱 놀랍습니다. 70-80대에도 8-12주간의 저항 운동으로 근력이 25-30%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근육량 증가뿐만 아니라 근육 내 미토콘드리아 기능 향상, 근신경계 조절 능력 개선 때문입니다. 특히 하체 근력 강화는 낙상 위험을 40% 이상 줄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균형 운동과 유연성 운동도 중요합니다. 태극권과 같은 균형 운동을 12주간 실시하면 균형 감각이 현저히 향상되고 관절 가동 범위가 증가합니다. 이는 일상생활 동작의 수행 능력을 높이고 부상 위험을 줄입니다. 운동의 정신적 효과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뇌에서 엔도르핀과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하여 우울감을 줄이고 인지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실제로 주 3회 이상의 운동을 하는 노년층은 치매 발병률이 30-40%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한 운동을 위해서는 사전 준비가 필수입니다. 운동 전 건강 상태 평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심장질환,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등의 기존 질환이 있는 경우 의료진과 상담하여 운동 강도와 종류를 결정해야 합니다. 운동 강도는 개인의 최대 심박수를 기준으로 설정합니다. 최대 심박수는 220에서 나이를 뺀 값으로 계산하며 중등도 운동은 최대 심박수의 50-70% 수준에서 실시합니다. 김대수 할아버지가 70세라면 최대 심박수는 150회이고 중등도 운동 시 심박수는 75-105회 정도가 적절합니다. 운동 중 주의해야 할 경고 신호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가슴 통증, 심한 숨가쁨, 어지러움, 메스꺼움 등이 나타나면 즉시 운동을 중단하고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운동 후 과도한 피로가 24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평상시보다 관절 통증이 심해진다면 운동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환경적 요인도 중요합니다. 너무 덥거나 추운 날씨에는 실내 운동을 선택하고 적절한 운동복과 신발을 착용합니다. 수분 보충도 중요하므로 운동 전후와 중간에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합니다. 점진적 증가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처음에는 주 2-3회 15-20분으로 시작하여 점차 강도와 시간을 늘려갑니다. 갑작스러운 운동량 증가는 부상 위험을 높입니다. 이런 과학적 근거와 안전 수칙을 바탕으로 운동한다면 김대수 할아버지도 심장 건강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운동은 약이며 올바른 처방으로 사용할 때 최고의 효과를 발휘합니다. 체육장 개인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 구성.
무릎 관절염으로 고생하고 있는 박순덕 할머니와 당뇨병을 앓고 있는 최영수 할아버지. 두 분 모두 운동의 필요성은 느끼지만 각자의 상황이 다르다 보니 어떤 운동을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과연 개인의 건강 상태와 체력 수준에 맞는 운동 프로그램을 어떻게 구성할 수 있을까요? 개인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의 첫 단계는 현재 상태를 정확히 평가하는 것입니다. 체력 평가는 심폐지구력, 근력, 유연성, 균형 감각의 4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실시합니다. 심폐지구력 평가는 6분 보행 검사로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6분 동안 최대한 빠른 속도로 걸은 거리를 측정하여 심폐 기능을 평가합니다.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에서 남성은 500m, 여성은 450m 이상이면 양호한 수준입니다. 근력 평가는 의자에서 일어서기 검사를 활용합니다. 30초 동안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았다를 반복하여 하체 근력을 측정합니다. 65세 이상에서 남성 12회, 여성 11회 이상이면 정상 범위입니다. 상체 근력은 아령을 들고 팔꿈치를 구부렸다 펴는 동작을 30초간 반복하여 평가합니다. 유연성은 앉아서 앞으로 손 뻗기 검사로 측정합니다. 의자에 앉아 한쪽 다리를 뻗고 발끝을 향해 손을 뻗어 얼마나 가까이 갈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균형 감각은 한 발로 서기나 일직선 걷기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박순덕 할머니의 무릎 관절염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살펴보겠습니다. 관절염이 있는 경우 충격이 적은 운동을 선택해야 합니다. 수중 운동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물의 부력으로 인해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이 줄어들면서도 근력 강화와 유산소 운동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수영장 이용이 어려운 경우 의자에 앉아서 하는 운동을 권합니다. 의자에 앉아 다리를 앞으로 뻗었다가 구부리는 동작으로 허벅지 근력을 강화하고 발목 돌리기로 종아리 근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상체 운동으로는 팔 벌려 올리기, 어깨 돌리기 등을 실시합니다. 관절염 환자를 위한 주간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 수, 금요일에는 30분간 수중 운동이나 의자 운동을 실시하고 화, 목, 토요일에는 15분간 스트레칭과 관절 가동 범위 운동을 합니다. 일요일은 완전 휴식일로 정합니다. 최영수 할아버지의 당뇨병을 위한 프로그램은 혈당 조절에 초점을 맞춥니다. 당뇨병 환자에게는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의 조합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유산소 운동은 즉각적인 혈당 저하 효과가 있고 근력 운동은 장기적인 혈당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유산소 운동으로는 빠른 걷기를 권합니다. 식후 1-2 시간에 30분간 실시하면 혈당 상승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습니다. 주 5일 이상 중등도 강도로 실시합니다. 근력 운동은 주 2-3회 상체와 하체를 번갈아 가며 실시합니다. 당뇨병 환자의 주간 프로그램은 월, 수, 금요일에 30분 빠른 걷기와 15분 근력 운동을 조합하고 화, 목요일에는 40분간 빠른 걷기만 실시합니다.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가벼운 등산이나 자전거 타기를 즐깁니다. 체력 수준에 따른 단계별 접근도 중요합니다. 초보자는 주 3회 20분에서 시작하여 4주마다 5분씩 늘려갑니다. 중급자는 주 4-5회 30-40분으로 시작하고 고급자는 주 5-6회 45분 이상도 가능합니다. 운동 중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도 기억해야 합니다. 운동 전 5-10분 준비 운동으로 관절과 근육을 풀어주고 운동 후에도 5-10분 정리 운동으로 마무리합니다. 운동 강도는 대화가 가능한 수준에서 유지하며 과도한 피로나 통증이 있으면 즉시 중단합니다.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들도 있습니다. 계단 오르내리기, 제자리 걷기, 벽, 푸시업, 의자를 이용한 스쿼트 등은 특별한 장비 없이도 효과적인 운동이 됩니다.
날씨나 계절에 따른 조절도 필요합니다. 더운 여름에는 이른 아침이나 저녁 시간을 활용하고 추운 겨울에는 실내 운동을 늘립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실내에서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개인의 건강 상태와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박순덕 할머니도 무릎에 부담 없이, 최영수 할아버지도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운동을 지속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7장 영양과 운동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 매일 아침 30분씩 빠른 걷기를 하는 강미자 할머니는 최근 들어 운동 후 쉽게 피곤해집니다. 운동 전에는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운동 후에는 어떤 음식이 회복에 도움이 되는지 궁금해합니다. 또한 같은 시간 운동을 해도 이웃 할머니보다 효과가 적은 것 같아 고민이 많습니다. 영양과 운동은 서로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하며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는 관계입니다. 올바른 영양 공급은 운동 효과를 극대화하고, 적절한 운동은 영양소의 활용도를 높입니다. 이 상승작용을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강미자 할머니도 더욱 효과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합니다. 운동 전 영양 섭취는 연료 공급과 같습니다. 운동 1-2시간 전에는 소화가 잘 되는 탄수화물과 적당한 단백질을 섭취합니다. 바나나 1개와 요거트 또는 토스트 1조각과 저지방 우유가 좋은 조합입니다. 이는 운동 중 에너지를 공급하고 근육의 피로감을 줄여줍니다. 운동 30분 전에는 물 1잔 정도로 수분을 보충하되 너무 많은 양은 피합니다. 운동 중 복부 불편감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카페인이 들어간 커피나 녹차는 운동 30분 전에 마시면 지방 연소를 촉진하고 운동 집중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운동 직후 30분 이내는 황금 시간입니다. 이때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30일 비율로 섭취하면 근육 회복과 성장에 최적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